가난한 미국인데 실제 통계를 보면 멕시코와 한국이 거의 빈곤율이 같아요. 미국도 비슷하고. 그럼 미국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복지 비용을. 그런데 왜 가난할까를 보자. 그런데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스페셜 리포트 같은 걸 가끔 내거든요. 그 제목이 이제 가난한 미국인데 약간 이상한 얘기죠. 미국이 부유한 나라인데 제목이 가난하다 이런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라스베가스 그 밑에 그 관이 있잖아요.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큰 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에 실제로 거기 살아요. 먹고 자고.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온 가족의 자동차 한 대에도 다 살아요. 그래갖고 그 차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해결하고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가난한 게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통계를 제시해요. OECD에서 2016년에 나온 통계인데, 그 미국이 굉장히 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 속해요. 한국도 거기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멕시코, 미국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멕시코 가난한 나라고 거기 뭐 마약, 갱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굉장히 가난하다 우리보다 생각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멕시코와 한국이 거의 빈곤율이 같아요. 미국도 비슷하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사진이. 흑백 사진인데, 존슨 대통령 시절, 60년대, 그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한 시골에 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있고, 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배웠고, 직업도 없고, 애는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존슨이 소위 말해서 전쟁을 선포해요. 빈곤과의 그 전쟁, 빈곤 퇴치 전쟁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기자가 이제 그 지역을 그대로 이렇게 취재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엄청 이 사람이 가난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애들도 다 못 배웠고. 근데 그동안에 한 4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한 55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미국은 뭐 하고 있었느냐? 돈을 안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지난 한 45년, 55년 동안 쓴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래도 왜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착시를 갖고 있다는데 뉴욕에 옛날에 그 할렘계가 있었는데 굉장히 거기가 가난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범지대였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에 할렘을 봐라. 얼마나 깨끗하냐. 그리고 거기 엄청 이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범 사례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다 밀려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시 빈민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더 절망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그 돈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도시에서는 동량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도시를 벗어나면 동량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어디선가 얻어 먹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 나가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가난한데 그리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복지 비용을. 그런데 왜 가난할까를 보자. 그런데 이 돈이 그 나아진 사람한테 이것이 거의 다 투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난하고 불편하다. 그럼 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돈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큰 효용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 70, 80이 됐는데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뭔가를 먹고 산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생산성이 전혀. 그런데 그냥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돈을 쓴다면은 그건 과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거기에도 돈을 써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쓰자면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투자를 잘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그 자기 능력도 생겨서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받는 대접은 옳지 않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그 북유럽이랑 전혀 다른 구조라서 그렇죠.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북유럽만큼 많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걷어요. 그런데 돌려주는 것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빈곤율이 낮아요. 근데 미국은 많이 걷는데 돌려주는 거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믿는 나라예요. 기본이. 그래서 좌파, 우파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근데 좌파, 우파랑 복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좌파는 정부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게 좌파예요. 그게 이제 클린턴의 정책이죠, 민주당의. 그 정부의 능력에 관해서 과신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파는 생각이 달라요. 우파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그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가 생기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복지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지금의 트럼프는 당연히 자유시장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예요. 왜? 일자리가 확보되면 그것도 양질의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복지가 해결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레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그 선거에서 승리했냐면요. 실제로 이런 걸 했댔어요. 흑인이 나와요. 흑인 여자가 나오는데 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실제 광고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캐딜락을 타게 되느냐? 복지에서 다 나오는 돈이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데 애들이 많을수록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비꼰 거예요. 복지가 좌파처럼 한다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캐딜락 타고 다니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한테 투표를 한 거죠. 아, 그러면 그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기부죠. 많이 나오잖아요. 막 억만장자를 보면 항상 신문에 나오잖아요. 누가 엄청나게 기부했다. 빌 게이츠 기부했다. 그런 게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럼 미국은 기부를 많이 해서 살기 좋은 나라고 굉장히 복지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기부액은 늘었죠, 절대액은. 하지만 그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부가 그런 문제,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가난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부라는 거는요, 미국에서는 다른 의미로는 또 절세의 수단이 돼요. 따라서 그것이 순수한 의미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도움은 되지만 GDP의 2.0은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런 것이죠.